자, 제가 책을 이제 뺄라고, 네, 이거를 읽었는데,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입니다. 이것은 스티븐 호킹이 이제 가신 게 2019년 2학기인가? 아무튼 이제 강의를 하던 중이고, 그때가 그러니까 학기 중이었고, 그때가 코로나 전이었어요. 근데 이제, 내가 그 호킹의 대표 저서조차 하나도 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샀고 그때 샀어요. 그때 샀는데 읽지를 않고 있다가 2018년에 가셨나 봅니다. 2018년에 샀는데 읽지를 않고 있다가 이제 그 요즘 뭐 김상욱이나 이런 양자역학 그 사실 되게 어려운 학문이잖아요. 근데 이제 원체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서 그런 걸 쉽게 설명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유튜브 강의를 듣다 보니 관심이 좀 환기가 되고 뭐 조금 내가 내려놓으면은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냥 흘려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완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독은 하지 못해도. 그리고 다른 이제 책을 정독을 해야 되는 책들이 있잖아요. 저 같으면 이제 뭐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뭐 때로는 괴테도 그럴 거고 그런 식으로 정독해야 되는 또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. 정독하고 요약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책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자라고 생각을 하면 읽을 수가 있고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저녁에 조금씩 읽어서 다 읽게 됐습니다. 목차였는데 우리의 우주상 해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. 옛날 사람들이 이 우주에 대해서 어떤 표상을 갖고 있었냐를 쭉 이제 살펴보는데 정말로 그 옛날 사람들이 나와요.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되게 놀랐는데 신학자 아구스티누스는 신학자.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백록인데 그 고백록이 고백의 전통 도스토옙스키 이제 공부하면서 1인칭 서사의 기원을 따져갈 때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언급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거 외에도 그 사람도 책을 되게 많이 혹은 깊게 써서 분야별로 이렇게 인용이 되나 봐요. 그래서 아구스티누스의 위대함을 한번 알았고 또 하나는 스티븐 호킹의 위대함이죠. 그래서 공부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는 그러니까 꾸준히 하면서 그거를 충분히 학습을 하고서 내 거 요만큼 덧붙이는 이제 그런 식이라는 학문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이쯤에 해가지고 뭐 갈릴레오 들어가는데 갈릴레오는 따로 챕터가 마지막에 마련돼 있어요. 아인슈타인, 갈릴레오, 갈릴레이, 그다음 아이작 뉴턴 세 명은 아예 그냥 따로 분리가 돼 있긴 한데 앞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좀 이례적이었던 게 칸트였어요. 칸트가 우주에 대해서 어떤 표상을 갖고 있느냐. 제가 디테일은 다 까먹었지만.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리를 해서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거 빼고 얘기를 하자면 그런 분들부터 그런 학자들부터 짚어간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팽창하는 우주 불확정성의 원리 이거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그 책 딱 떠오르잖아요. 소립자와 자연의 힘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력이나 이런 거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되고 그 김상욱이 하는 말에서 오늘 강의 중에 뭐 하나 이렇게 달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이 끌어당기는 힘이 계속 있어요. 그러니까 문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왜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.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중력이라는 게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그래비티인가요? 중력? 그게 작용을 하는데 서로 끌어당기는데 어떤 식으로 그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떨어지진 않는 거죠. 그래서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흥미로운 어렵지만 흥미로운 이야기고 그다음 이제 6번이 그 우리가 스티븐 호킹 하면은 일종의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떠올리게 되는 블랙홀이고 7번이 블랙홀인데 블랙홀 검은 구멍이잖아요. 근데 7번의 이제 7장의 제목은 블랙홀은 그다지 검지 않다. 그다음에 이제 8장 우주의 기원과 운명. 여기를 보면 그 김상욱도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물리학 이 천체 물리학 이거는 어떤 우리가 아는 경험과 실험과 뭐 이런 것에 근거한 학문이 아니라 철학이에요, 철학. 거의 하나의 거대한 관념 덩어리를 가지고서 이제 그거에 하나를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가 명제를 설정을 하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가설들, 문장들을 맞춰가는 거죠.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직관적으로 그렇다. 우리가 이거를 네, 이렇게 하면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.
갑자기 이게 보이네. 네, 이거 얘가 지난 2학기 때 갖고 온 건데 요즘 초등생도 흡연을 하나 봐요. 그러니까 흡연 예방 이거 교육을 하겠죠. 그래서 좀 놀랐는데 갑자기 보였고, 네, 다시 그래서 되게 그게 이 전체 물리학 이쪽은 우리가 아는 기존의 어떤 물리,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가 있는데 이 자는 뭐 이렇게 떨어진다, 손을 놓으면 뭐 떨어진다,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, 이건 뭐 플라스틱이라서 뭐 만지면 어때요? 이렇게 뭐 단단하다. 플라스틱은 뭐 이렇게 다양한 뭔가 뭐 모양을 만들 수 있다. 이런 식의 어떤 경험적인 우리가 이렇게 감각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보에 기반한 게 아니라 완전 머리 굴리는 상상인 거예요. 근데 그게 이제 그 스티븐 호킹의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뭔가 되게 시적인 그런 느낌을 주죠. 그래서 줍니다. 저는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떤 블랙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, 그 다음에 발장이 우주의 기원과 이 운명,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하는 거죠.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이러저러하게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고, 그 천문학과 교수님인데 서울대 그 코스모스 강의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. 그 빅뱅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다. 아궁이에 이렇게 불이 지펴지고 불이 타는 거는 우리가 못 봤어요. 근데 꺼져서 그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. 인걸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면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짐작할 수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그 우주의 이 거대한 별의 초신성의 폭발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던데 아마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9장이 시간의 화살입니다.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. 이 제목을 보시면 이게 시간의 역사란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이걸 제목을 보자마자 이게 더 illustrated a brief history of time, 그러니까는 시간의 역사인데 그림이 딸려 있는 거죠. 간략하게 좀 정리한. 근데 이 앞에 거 떼고 history of time 이렇게 하면 시간의 이 역사인데, 시간이 역사가 있다? 한 일국의 역사, 한 나라의 역사, 그러니까 국가의 역사, 세계사, 세계의 역사, 동양사, 동양의 역사, 서양사, 서양의 역사, 이런 건 가능한데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, 물론 그렇게 치면 국가, 동양, 서양, 세계 이것도 다 추상적인 개념이죠.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시간은 더더욱 추상적인 건데 그 시간의 역사를 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어마어마한 시도인 것 같고, 역시나 그 김상욱 가게에서 나왔던 말인데, 김상욱이 그 시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쭉쭉쭉 그분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요. 쭉쭉쭉 하다가 이제 그 학자들 쭉 인용을 하다가 뉴턴을 가지고 와서 프린키피아의 일절을 딱 가지고 와서 이 PPT로 딱 띄우면서 이제 보여주는데, 뉴턴은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겠다.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겠다. 왜냐하면은 그 타임하고 스페이스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진짜 we do not define time and space, 뭐 being known by 뭐 everyone인가 이렇게 해서 영어로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. 근데 여기서 또 되게 놀라운 게 뉴턴도 그렇게 그 부분만 봐서는 그렇게 어렵게 쓰지 않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영어도 못하고 물리학도 되게 못하지만 봤을 때 어렵지 않았고, 그 다음에 이 스티븐 호킹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깨달은 새삼스러운 진리는 뭐냐면 어렵게 쓰지 않는다. 네. 많이 공부할 사람일수록 결코 어렵게 쓰지 않는다. 왜냐하면 자기가 그 분야, 그 지식, 지금 쓰려고 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다양한 층의 언어로 풀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학회에서 교수들끼리 하는 언어들이 있고,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하는 언어가 있고, 학부 교양 수업, 전공 수업에서 하는 언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초등학생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한편으로는.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체급별로 언어가 다 매뉴얼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.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야? 어렵게 말하지 않는다. 그거를 제가 또 이제 생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0장이 벌레 구멍과 시간 여행. 요건 이제 우리가 SF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인데, 웜홀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가면은 빠르게 이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빛의 속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. 이제 그런 것들이고, 그리고 이게 사실 시간 여행 이런 게 가능하려면은 시간에 대한 정의부터가 어떻게 새로 나와야 되는데, 이게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. 시간을 다양하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세 가지로 이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스티븐 호킹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. Arrow of Time, 시간의 화살인데, 그 1번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그 시간, 우리가 아는 시간 이렇게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, 우리 과거로 못 가잖아요. 앞으로만 가요. 이걸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, 열역학 제2법칙의 모든 닫힌 체계에서 무질서
무질서도 또는 엔트로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항상 증가한다고 말을 한다.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무질서도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시간의 방향으로 가는 연력학적 시간의 화살.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물리학적 시간이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심리적인 시간의 화살인데요. 이거는 이제 시간을 이렇게 무조건 앞으로 가요.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. 예컨대 뭘 하나 깨면 좋은데 이렇게 뭐 탁 해서 이거 좀 그렇고요. 물잔을 딱 쏟았는데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게 지금 딱 요겁니다. 이렇게 해서 딱 쏟으면 얘는 깨져요. 여기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은 다 흐트러질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시간입니다. 이게 뒤로 가지는 않아요. 이러면은 사실 도자기 업자들도 다 지금 돈을 벌 수가 없겠죠. 다 다시 뒤로 가서 잔이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. 근데 이제 이렇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. 이게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고요.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은 뒤로 갈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어제를 회상할 수 있고 작년을 회상할 수 있고 유년 시절을 회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시간이 있고요. 세 번째 시간이 뭐냐면 우주론적 시간의 화살이 있다. 이것은 우주가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는 시간의 방향이다. 여기로 오면 이제 이해할 수 도저히 없는 그거고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블랙홀이나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제가 지난 학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억지로 우겨 넣어가지고 이제 SF를 억지로 힘들게 시간이 없어갖고 힘들게 딴 거보다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이제 제가 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은 다양한 이제 콘텐츠를 소개해준단 말이에요. 제가 문학뿐만 아니라 뭐 만화나 영화 다 게임 다 괜찮다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럼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매 학기 지금 빠지지 않는 게 뭐였냐면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예요. 근데 그 양반의 메멘토 모리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매번 기록을 하는데 또 까먹고 아내가 죽었거든요. 근데 미리 스포하면 지가 죽였어요. 아무튼 이제 그거랑 인셉션을 제가 되게 감동 깊게 봤었는데 그것도 애들 별로 얘기 안 해요. 그 다음에 그래 그럼 이거 먹어 이거 아몬드. 인터스텔라 뒤에 찍은 뭐예요? 그 테넷인가? 그건 또 너무 어려우니까 잘 얘기를 안 하고 인터스텔라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봤거든요.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관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간에 이 다양한 층위가 있고 이 우주 팽창의 이 시간,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이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이런 이론 물리학자들, 천체 물리학자들이 머릿속으로 열심히 구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 다음에 11장이 물리학의 통일. 그러니까 이렇게 난삽하게 혹은 이제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이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거대한 이론이 있으면 좋겠다 혹은 이제 그런 걸 제시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인데요. 또 좀 시간과 공간이 2번도 이게 바진 우리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흐로노토프 개념인데요. 물리적으로는 이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. X축, Y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맥락에서 사건은 뭐냐 하면은 공간상의 지점과 시간상의 특정 시점에서 일어난 어떤 것이다. 이런 것들 좀,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상대성 이론, 뭐 아인슈타인은 어디나 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. 자기도 이 시간 좌표와 공간 좌표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 시간의 어떤 시점과 공간의 어떤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 정의를 하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3차원적 공간을 시각화시키는 것조차도 대단히 어렵다. 느낌표. 이 책에 은근히 느낌표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이 사람은 최고의 물리학자고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, 천체 물리학자, 뭐 빅뱅, 블랙홀 이런 거 우리가 도저히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거를 막 이렇게 한 사람인데 3차원조차도 자기가 시각화하기가 어렵다. 그러면은 4차원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. 그러나 지구의 표면과 같은 2차원 공간은 그리기 쉬울 것이다. 지구의 표면은 한 점의 위치가 경도, 경도, 그 다음에 위도 이렇게 하고 나타내니까 우리가 2차원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건 2차원인 거죠.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는데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는 노트 정리를 꼼꼼하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힘들고 어깨가 아파갖고 진짜 못하겠고 이미 제가 다른 책으로 넘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김수영이거든요. 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 진짜 요거 언제 다시 찍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학하고 상관없는 책으로 이거 지금 도전해 보려고 옛날에 너무 허투루 읽었는데 계속 읽히니까 좀 꼼꼼하게 읽고 싶은데 진짜 김영하 작가의 말 맞다나 너무 바쁘면 총균세 다 못 읽어도 총까지라도
안 되면 균까지라도 아니면 쇠까지라도 지금 읽어보려고 하고요. 이동진에서 이거 정리해 주더라고요. 지금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동영상 들을 시간도 지금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읽고 나면 이것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.